반갑습니다. 바다낚시교실 운영자 김문수입니다. 여기가 어디냐 그러면요, 고승만이에요. 이렇게 한적한 이곳에서 그 이름도 장엄한, 정말 장엄합니다. 갯바위, 가을철 갯바위 감성돔 낚시 시즌 오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시간을 가져보도록 합니다. 자, 요왕님 밑밥 들어갑니다. 제 채비는요 아주 샤프하게 들어가요. 왜냐, 지도 굉장히 작은 것을 사용했습니다. 왜 작은 것을 사용했느냐, 바람이 많이 불기 때문에 조금 지가 크게 되면요 표층에 닿는 바람, 그러니까 밀려가는 바람에 저항을 많이 안게 돼서 포인트 이탈을 쉽게 해버려요. 그래서 한 지수 낮은 지를 사용합니다. 전유동 낚시에서는요. 그래서 저는 G2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뽕돌은요 B뽕돌을 사용하는 거죠. 현장감 있는 채비라 그러죠. 내 지형과 내가 낚시할 수 있는 지형과 그리고 조건, 기후 조건에 따라서 채비를 만들고 그 채비를 운영하기 위한 체제, 운영 체제를 그렇게 밑밥으로 포인트를 어떻게 구성하고 채비를 어떻게 맞습니다. 뭐가 있네요. 감성돔이, 감성돔 있습니다. 이야, 저 캐스팅에 감성돔이 한번 은빛 찬란한 한번 했습니다. 이야, 전형이 감성돔 35cm 정도 되네요. 최고입니다. 우와. 왔습니다. 와, 잘 놓습니다. 이거는 35cm 오버 사이즈 또 한번 했습니다. 앞으로 저를 감성돔 김이라 좀 불러주세요. 이야, 있잖아요, 가을이라서 그런지 힘이 오를 대로 올라서 저는 마치 40cm 정도 되는 줄 알았는데요, 겨우 한 37, 8cm 정도밖에 되지 않는 녀석이 그렇게 힘이 좋습니다. 수심이 얕은 관계로 제가 뽕돌을 물리지 않겠습니다. 제로 채비로 한번 해볼게요. 제로 채비로 맞습니다. 야, 제로 채비에 걸려듭니다. 얘들이 뜨네요. 밑밥을 이온화하니까 얘들이 뜹니다. 40cm. 이야, 제로 채비에 얘들이 뜨네요. 제 생각이 맞았습니다. 이렇게 채비 운영 체제는 수시로 한번 했습니다. 수시로 현장 상황에 맞춰서 응용해 주는 것이 좋아요. 조금 전에 제가 낚시를 해보니까 미끼는 계속 그래 달려오는데 입질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녀석들이 바닥까지 내려주니까 애들이 미끼를 못 보는구나 생각해서, 물이 너무 혼탁하잖아요. 지금 여기 통영 남해 동부권 지역에는 이런 물 색깔이 거의 드물거든요. 그래서 제가 뽕돌을 빼버렸습니다. 목줄 4m 정도를 하고 뽕돌을 빼버리고 밑밥을 이온해서 뿌렸거든요. 커리를 조금 내려줬어요. 그랬더니 역시 제 생각이 맞았습니다. 위에서 애들이 내려오는 미끼를 탑싹 봅니다. 이래서 미끼 채비는요 항상 그 현장 상황에 따라서 계속 이렇게 변형되어야 되는데, 요즘은 그래요. 갯바위 찌낚시 하시는 분들은 입문자들은 그래요. 또 왔습니다. 힘 좋다. 보십시오. 제로 채비에 애들이 이렇게 뭅니다. 야, 이거는 40cm 오버 사이즈, 충분히 오버입니다. 이런 녀석이
여기 있습니다. 와, 참네, 미치겠네 오늘.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45cm 사이 한 발 했습니다. 한번 봅시다. 물고기가 지금 기대 이상으로 입질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곳에 물고기가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흙탕물, 뻘물, 열내에 없는 뻘물, 그리고 바람으로 인해서 일렁이는 파도, 이런 것으로 말미암아 애들이 경계심이 굉장히 완화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바닥에서 물지 않고 이온화하니까 위에서 떠서 문다는 그런 의미도 되고 그래요. 여러분들도 그런 제가 드린 말씀을 10분 참고로 하셔갖고 물이 맑을 때는 깔아야 되고 덜물에 깔아야 되고 조금 더 멀리. 제 감성돔 낚시 방법 중에 있습니다. 주위가 소란하거나 수심이 얕을 때는 먼 곳을 공략하라. 제 감성돔 공략 방법이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처럼 조용하게 낚시를 할 때는 침치가 갯바위 가장자리에서 약 한 5m 정도의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신이 조금 더 물러나 주는 것이 좋아요. 아무래도 물론 자신이 조심을 하겠지만은 그래도 경계심을 조금 더 완화시키기 위해서 조금 더 물러나 주는 것이 감성돔 낚시에서는 큰 도움이 된다라는 것도 이번 기회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와, 그 녀석 씨알 돋네요. 야, 조금 전에 그 녀석 그죠? 저는 그런 씨알이 걸려들이라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봄도 아닌데 봄에는 그런 씨알이 곧잘 걸려들거든요. 근데 가을에는 아무래도 내 맘권에는 30cm 내외 씨알이 주종인데, 이야, 파워가 엄청났습니다. 역시 당기는 입질 자체가 수심이 얕아서 그런지 몰라도 막 쫙 당겨버려요. 그 드랙을 이렇게 적당하게 조절해 놨는데도 쫙 하고 역시 오픈전, 멋진 오픈전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조류가 빠르게, 바람의 방향인지 조류의 방향인지 몰라도 자꾸 이렇게 밀어내네요. 봉도를 하나 물리니까 바닥에 착 닿고, 봉도를 떼버리니까 부는 바람이 계속 이렇게 밀어버립니다. 찌를 작은 걸 사용했거든요. 아주 재질을 사용했는데 밀어내네요. 계속. 이때는 조금 지금 제가 G2찌를 사용하고 있는데 제로찌로 사용해서 조금 더 잠겨주는 것이 좋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지금 솔직한 마음으로 제로찌까지 바꿔가면서 낚시할 그런 기분은 아닙니다. 왜냐? 이미 분량은 확보했거든요. 입질이 거짓말처럼 딱 끊겨요. 물론 불어오는 바람으로 인해서 밑밥 동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지금 그래도 수심이 얕기 때문에 나름대로 지금 이렇게 열심히 노력은 해보겠지만 입질이 없어요. 아까 걸려던 그 녀석들은 오전에 제가 도착하기 전에 이 주변에서 놀던 무리 중에 일부였지 않나 라고 생각되는데요. 이렇게 입질이 끊기면요, 이제는 꾸준히 밑밥을 넣어가면서 장시간 기다려야 됩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감성돔 낚시는
오랜 기다림과 기쁜 만남의 좋아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하거든요. 오랫동안 또 기다려 봐야 되는데 바람이 점점 거시네요. 한 1시간 남짓 낚시를 내보고 비전이 없을 것 같으면 철수를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 놓으니까 생각 같아서는 지금 조건은 상당히 좋거든요. 물도 굉장히 어둡죠. 예, 물 색깔이 혼탁도가 탁도가 약 한 7 정도 됩니다. 7. 남해 동부권에서는 정말 구경할 수 없는 그런 혼탁도를 보이는 과 동시에 파도가 이렇게 또 일렁거려 주니까 굉장히 낚시하기 감성돔 낚시에서는 굉장히 호적거리라 할 수 있는데 애들이 없네요. 있으면 바로 걸려들어요. 수심도 그다지 깊지 않고 또 밑밥이 들어가 계속 한 곳에 가라앉기 때문에 그곳으로 채비만 들어가게 되면 물어야 되는데 애들이 없는 것 같아요. 조금 더 기다려 봅시다. 채비의 흐름이 너무 빠릅니다. 이렇게 바람에 날려가 버리네요. 감시가 있었네. 감시가 있었어. 감시가 있었는데 이곳에 물이 어둡기 때문에 애들이 미끼를 미처 못 보고 있어요. 물이 너무 어두워서. 이쁘다. 이쁘다. 너무너무 이쁜 감성도. 어떻게 된 상황이냐 그러면요, 보십시오. 집 제 봉도를 한번 보십시오. 정확하게 보이십니까? 이 봉도를, 자, 제가 봉도를 바늘 기 위에 물렸어요. 기 위에 물려갖고 바닥을 완전히 바닥까지 봉돌이 바늘에서 좀 떨어지니까 자꾸 바닥 걸림이 발생되고 이래서 봉돌을 바늘 바로 기 위에 물렸습니다. 삐봉돌을 하나 물려갖고 찌는 G2G에 삐봉돌을 이렇게 하나 물렸어요. 그래서 바닥을 딱딱 더듬으니까 물어요. 감성돔이 있어요. 있는데 이때까지 제가 너무 채비가 바람에 날리니까 가벼운 채비가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좀 무겁게 사용했어요. 무겁게 사용해도 이렇게 뽕돌을 바늘 딱 이렇게 물려니까 얘가 입질을 합니다. 감시입니다. 감시. 슉. 감시입니다. 감시. 슉. 이제 방법을 알았으니까 한 2번 더 해보도록 할게요. 물이 너무 이렇게 뻘물이 있으니까 제가 조금 멀리 공략을 해요. 왜? 수심이 그나마 조금 깊은 곳은 그래도 물속에는 좀 막지 않을까라는 제 생각으로 조금 멀리 공략을 했습니다. 지금 제가 채비를 던진 곳은요, 갯바위 가장자리 방파제 끝에서 약 한 20m 정도 되는 곳에 이렇게 채비를 던졌어요. 그곳에는 수심이 한 7m 정도 나와요. 7m 정도 나오니까 아마 제 생각이 맞았는지 어땠는지 녀석이 한 마리 걸려들었거든요. 한번 더 해봅시다. 바람이 이렇게 불어 나와도 방금 제가 채비를 올려 보니까 조류의 방향이 위로 올라가는 것 같아요. 아무 관계 없습니다. 바람 방향과 조류 방향이 달라진다. 이 반유동 낚시에서는 상당히 어려워요. 거기에 따라 조류 흐름에 따라서 또 수심층을 또 플러스 마이너스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전유동 낚시는 아무 관계 없어요. 어느 정도만 이렇게 내려가면 흐르는 조류를 따라서 이렇게 스트레스가 유도를 하기 때문에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이렇게 바로 불어오는 방향과 흘러가는 조류가 서로 상반될 때는요, 반유동 낚시를 할 경우에는 찌가 불어오는 바람에 밀려서 이렇게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채비가 떠버리거나 그렇지 않으면 제대로 가지를 못해요. 가지 못하고 채비가 표층으로 이렇게 떠오르는 경우가 흔하게 많습니다. 그때는 매듭을 좀 올려서 수심을 좀 확보시켜야 되거든요. 그 떠는 체제에서는 아무도 책임을 질 수가 없죠. 물속에서 떠오르는데 찌가 채비를 끌고 가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전조등 낚시는 그렇지 않아요. 전조등 낚시는 어느 정도 내려가게 되면 이렇게 조류를 따라서 찌미채비가 가기 때문에 계속 찌가 깜빡깜빡깜빡깜빡 해요. 그것은 바닥에 닿지 않고 채비가 흘러간다는 의미가 되거든요. 그때는 원줄을 조금씩 풀어서 흘러가는 대로 보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전유등 낚시에서도 이 조류와 바람 방향이 상반될 때, 반대로 이어질 때는 조금 이런 난이도가 있기는 해요. 뭐가 있냐 그러면 던져주는 밑밥이 어디쯤 깔아앉을까라는 것이 참 계산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때는 어떻게 하냐 그러면 이원화보다도 단단하게 뭉쳐서 밑밥을 한 곳에 밀어넣고 그 주변으로 채비가 움직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 할 수 있어서 저는 그렇게 낚시를 합니다. 느낌 같아서는 한두 마리 더 거들 것 같은데 바람이 얼마나 세냐 그러면 제가 이래 날아갑니다. 제가 날아갑니다. 감성돔이 채색이 하얗죠. 하얗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 그러면요, 해유한다는 거예요. 해유하는 어종이다. 한 곳에 머물고 있으면 새카맣는데 깨끗하잖아요. 해유하고 있는 어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이제 밑밥도 얼마 남지 않았어요. 땀미 PD가 30분의 시간을 준다고 한 마리 더 끄집내라 그러는데요, 그걸 제가 어떻게 마음대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 바로 신이죠, 그죠? 근데 밑밥 정말 얼마 남지 않았어요. 밑밥을 이렇게 던지지 않고 낚시를 하면 하루 종일 뭐 할 수도 있는 것이겠지만, 밑밥을 던지면서 하게 되면 한 10분, 20분 정도 밖에 주어진 시간이 없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마리 하자. 용왕님, 한 마리 합시다. 감시가 위에서 문다, 위에서. 이 녀석은 있잖아요. 내려가는데 물어버려, 내려가는데. 감성돔. 전형적인 아가야 감성돔입니다. 30cm는 오버사이즈. 이것은 전형적인 월척입니다. 월척 30cm. 제네바 협정에 의해서 살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거라. 가서 큰 녀석이 되어서 온나. 띠로리로리.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아, 나쁜 녀석. 조금 전에 그 녀석은요, 이 채비를 던져놓고 밑밥을 한 두 적 주고 이래 보는데요, 낚시줄이 쭉 내려가는데 무릎 빗다는 거죠. 이때는 또 제로 채비 뽕돌을 빼버리는 게 좋지만, 지금 바람이 너무 부니까 뽕돌이 없으니까요, 날려버려요. 그래서 조금 전에 보셨죠? 그렇게 뽕돌을 밑에 물려서 목줄을 강제로 이렇게 잡아주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바람이 이렇게 많이 불어오는데도 불구하고 속조리가 굉장히 빨라요. 이때 찌는 그대로 있잖아요.
흘러 떠내려가지를 못해요. 조류가 이렇게 빠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만히 두게 되면 채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지금 원줄이 조금 들어가죠. 이때는 원줄을 조금씩 풀어서 지가 계속 진행을 하지 않더라도 속조류를 따라서 채비를 흘러 보내주는 것이 좋아요. 그러면 나름대로 채비는 조류를 따라 흘러가게 마련이거든요. 찌는 계속 그 자리에 있습니다. 더 이상 흘러가지를 못해요. 바람이 이렇게 불어놓으니까. 자, 이제 마칩시다. 바람도 많이 불고 약속한 시각 1시, 정확하게 1시입니다. 단미가 미션을 줬습니다. 7마리만 낚아라 했는데 제가 실력이 미천한다서 7마리를 낚지 못하고 그냥 접어야 합니다. 오늘 시간 9시부터 4시간 낚시를 하면서 그래도 감성도 얼굴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메롱하고 올라오는 녀석, 큰 시할 거 제대로 된 녀석도 얼굴도 보고 나름대로 이 악천후 속에서 남아 즐거운 시간을 보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오늘 낚시를 하면서 수심이 얕은 곳에서의 채비 운용 체제, 그리고 채비 구성 방법, 그리고 오늘처럼 이렇게 바람이 많이 불 때는 어떤 식으로 채비를 만들어서 운용 체제를 갖추는 것이 좋다라는 것도 말씀드리고, 또 그렇게 채비를 갖추어서 낚시를 할 때 밑밥 운용 체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다라는 것도 제 나름대로 제 낚시 방법에 의해서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감성돔 낚시에 10분 방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오늘 여기서 접습니다. 접고 다음 시간에는요, 저게 여수권이나 고흥권으로 가서 또 방파제 낚시 도보 포인트 한번 가봐야겠습니다. 그곳에 있는 지인들이 막 놀려요. 거기는 감성돔이 시천에 날렸는데 와서 좀 잡아가라, 낚아가라 이렇게 놀리고 이러는데 얼마나 많은 감성돔이 있는지, 정말 남해 동풍권 고승만 내만큼보다 더 탁월한 재미가 있는지 그것도 한번 느껴보면서 다음 시간에는 남해 서부권 연안 갯바위 내지는 방파제에서 여러분과 함께 가을철 감성돔 낚시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접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